전에 이메일이 뭐였냐면, 그 말씀을 드리려다 여기까지 왔네요. 이메일이 뭐였냐면요, 한 아이와 함께 이제 영어를 집에서 하시고 원어민 수업을 들으시는데, 원어민 수업을 들으실 때 1년 정도가 들었는데 이제 파닉스는 떼서 뭐 조금 읽는 것 같은데 뭐 한 것 같아요 라고 어머님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1년을 영어 과외를 했는데 파닉스를 1년 동안 했다는 건 와우, 샥. 정말. 그래서 조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원어민 비용이 1시간에, 그쵸? 까놓고 얘기하는 방송이니까 기본 5만원부터 시작하죠. 1시간에 5만원. 1시간에 5만원부터 시작하는 싼 게 5만원이에요. 진짜 싼 거. 싸다고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교육비가 저렴한 게 5만원인데 5만원을 1시간에 내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5만원이면 팬시 레스토랑 원 밀 가격 되잖아요. 그거를 내고 우리가 수업을 받는데 우와,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냥 돈을 허투루 쓰시는구나. 그게 너무 충격이라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진짜로. 우선은 첫 번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없어요. 어린이집과 그냥 일반 유치원에서의 받는 영어 교육은요, 선생님의 우선 퀄리티는, 네,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마땅한 것이 없어요. 네, 혜진님, 학원이 파닉스, 그쵸? 학원은 파닉스가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학원은. 하지만 프라이빗 튜러링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와 함께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심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치원으로 돌아가면 저희 아이가 하는 거를 저희 아이가 이제 하는 거는 보니까 여기 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방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이게 지금 거꾸로 나가죠. 제가 아직 그 2개 놓고 할 만한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집에 놀고 있는 그 폰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거를 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Parents Guide. Parents Guide예요.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이렇게 Parents Guide가 오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이거. 이거 읽어보세요. 안에 보면 QR코드 다 있어요. 보이시죠? QR코드도 있고 뭐 등등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다 써 있어요. 아이가 뭐의 발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길게 발음하는 이, 짧게 발음하는 아이 소리를 구별해 주세요. 이렇게 페런츠 가이드가 오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오는 이 가이드를 봐주시는 분 핸드업? 많이 안 되세요. 그나마 그래도 보는 이제 이런 거는 오면은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린이집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거 어린이집에서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막 읽어봤어요. 애기가 읽은 흔적이 나죠. 막 싹. 아이린맘님, 저 셰런 선생님이랑 카톡 프로필 사진 되게 비슷해요. 프로파일 픽처 되게 비슷해요. 그린한 거. Anyway, sock, snake 뭐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는 뭐 읽어볼 수 있어요. 6, 7 뭐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치원이나 여기나 교재는 좋을 수 있어요. 단어 카드, CD, 워크북 다 좋죠. 정말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너무 죄송한 말인데 어린이집 선생님을 너무 믿지 마세요. 거기에 영어 선생님은 특히. 저희 어린이집 영어 선생님 진짜 나이스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절대 실력에 대해서 평가하진 않겠어요. I don't judge.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don't touch.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액티비티를 하고 영상을 보고 노래를 부른 거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그린핑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어떤 걸 하는지, 뭘 하는지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수업을 하니까 등등등등 다 똑같아요. 학습지,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 영어, 영어 유치원 영어, 그리고 과외까지. 보내고 끝! 절대 안 돼요. 아이는 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있던 곳이 압구정, 강남 등등 이제 지금도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의 자제들이 이제 꽤 오죠. 연예인 이런 얘기는 제 방에 없으니까 합니다. 아직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친구들을 소환하세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은 들으면 딱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굴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연예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었는데 너무 막 줄여지나요? 이제 narrow it down. 아들이 셋이었는데요. 아들을 그냥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가방만 싸드리고 보내요. 심지어 가방에 아이 숙제나 프린트물이나 이런 거를 어서오세요 케이트 신하님. 오시면 애기가 그냥 오면 가방에 노트를 써서 보내주면 그대로 집에 갔다가 그대로 다시 와요. Such a tragedy. 진짜 비극이에요 이건. 아이는요 몸만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영어 유치원 한 달에 기본 150만원 하는 곳을 슉슉슉슉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님께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 나름의 삶을 사시느라 너무 바빠요. 그분의 삶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결국 어떤 아웃풋을 갖고 졸업을 했냐면 3년을 유치원을 다녔지만 1년 영어 유치원을 다닌 친구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waste money. 진짜 돈을 낭비한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계속 어머님한테 컨택을 시도했지만 어머님이 저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아서 그분은 그분 삶을 살기 너무 바빴어요. 엄마 스스로의 삶을 사는 건 당연히 응원해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고 I'm not a baby person. That is so true. I'm not a baby person. 이 뜻이 모르신다면 제 1분 영어 안 보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어느 기관에 맡겼거나 어느 선생님에게 맡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으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린 그걸 잘 못해요. 약간 그래요.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를 준비합니다. 저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학습지를 한다던가 무슨 수업을 한다던가 할 때 항상 노트를 준비해요. 선생님이 저한테, 왜냐면 저는 선생님을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만 보고요. 잘 못 봐요. 처음 시작은 항상 봐요. 왜냐면 선생님이 어떤지. 하지만 노트를 항상 준비해요. 항상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뭘 했는지 적어주세요 라고 저는 얘기해요. 저한테 텍스트 보내실 시간에 그냥 거기에 살짝 적어만 주시고 해주셔도 저는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저도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노트를 써서. 그렇게 하면 제가 왜냐면 매번 끝나고 어머님들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저는 카톡은 안 하고요. 워킹 상으로는 거의 다 문자하는데 문자 할 때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는 워킹맘 엄마 특히 당연히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집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업맘 분들도 똑같지만, 워킹맘 분들은 더 몰라요. 뭐 하지? 그냥 넘어가요. 패스. 너무 아깝지 않아요, 돈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39,000원 학습지를 쓰더라도요, 그건 어떻게 써야 돼요? 알차게 써야 돼요. 선생님이 10분만 왔다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학습지를 하실 거면 최소한 2과목은 하세요. 저는 학습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학습지를 하시려거든 10분은 아닌 것 같아요. 20분은 해야 돼요. 선생님이 오셔서 물 마시고 그냥 나가면 그게 끝이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맨날 오렌지 주스 준다 뭐 준다 하지 마시고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제가 맨날 다녀보니까 뭘 이렇게 여러 개 줘도 물이 최고예요. 그냥 물 한 잔 주시고 뭐 아무튼 20분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가실 때 뭘 했는지, 그쵸?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아이랑 새 거의 책을 하거나 새 거에 무엇을 한다는 거는 지금 아이가 3, 4살이면 몰라도 5살, 6살, 7살, 8살 막 흘러가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걸 하는 만큼 가져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엄마와 컨트롤이 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전문가의 아웃소싱도 들어가고 뭐도 하고, 그쵸? 뭐 학습지원 선생님이 20분 와 있으니까 나 좀 쉬자. 쉬셔요. 당연히 쉬셔야죠. 쉬세요. 쉬고요. 선생님 가시면 뭐 했는지 애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책 보면서 알려주시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세요. 제발요. 진짜 부탁해요. 제가 I'm begging you. 아무리 많은 걸 어머님이 하시든 선생님이 하고 간 거 복습하는 게 아이에게는 얻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캐블러리 책 어떤 거 사야 돼요?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생각하고 있어요. 단어책 있잖아요.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하면 단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단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단어 공부를 하는 특성은요.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리딩 스킬도 해야 되고 컴프리헨션 북도 해야 되고 그래머 북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아세요? 애기가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다 이해하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아이가 100% perfectly do they get it? 그걸 다 이해하나요? 저는 그래서 보캐블러리 책을 절대로 사라고 하지 않아요.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의 어린 애들은 사야 돼요. 조그만 아이들은 책으로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뭐 이런 일반적인 책들 있잖아요.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던가 이런 책들을 그냥 재미삼아 읽고 학습의 흥미를 위해서 읽어줄 뿐이기 때문에 보캐블러리 책을 따로 사서 공부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이상이 됐을 때 친구들이 보캐블러리 책을 따로 살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틀려서 울었던 게 영어가 2개를 틀려서 울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영어를 1개 틀리거나 100점 이상을 안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로 영어만 그래요.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노하우는 절대로 영어 보캐블러리 책을 따로 사본 적은 없어요. 교과서나 어디 아리클 뭐 읽었어요? 읽으면 거기 모르는 단어 막 수두루루루 떨어져요. 그 영어 단어만 공부해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왜 또 따로 보캐블러리 책을 사고 뭘 사고 뭐 하세요? 사전을 찾아서 거기 나와 있는 단어 찾고 example sentence 찾고 그것만 외워도 부족해요. 시간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즉 어린 아이들한테는 괜찮지만 그거 외에는 제가 정말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보캐블러리 책도 이렇게 보시면 항상 example sentence를 꼭 보셔야 되고 사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거 아이와 복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가고 나서 나는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내 마음이 안도감이야. 선생님이랑 알아서 하겠지. 숙제를 봐주는 친구랑 하지 않은 친구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엄마가 관여했을 때 선생님의 태도요? 제가 선생님이니까 알아요. 엄마가 관여한 친구 엄청 신경 써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저는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쓰라고 하거든요. 영어사전 추천은 제가 카페로 해드릴게요. 네, 카페로 영어사전 추천해드릴게요. 아이들 쓸 수 있는 거. 제가 중고등학교 영어사전까지는 지금 제 역량을 벗어나서 제가 유아 정도까지만 추천을 해드릴게요. 초등학생 정도까지만. 그러면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이 집에 가면 선생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no offense to the other English teachers. 이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아이모랑 뭐 시터만 있는데 그냥 가서 1시간 잘 때우다 오면 돼. 선생님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짜 같나요? 진짜예요. This is the reality. 왜 그럴까요? 엄마가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거에는. 그러놓고서는 나중엔 근데 또 블레이밍은 하시죠. 한 1년을 맡겼는데 왜 선생님은 뭐 이래요 뭐 이러고. 내가 시킨 숙제 1개도 안 했으면서. 그런 분 1분, 2분 가끔 계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그쵸, 영어 잘하기 바라는 어머님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라밤은요, 제가 또 전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본인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선생님을 중요하게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외에도 너무 중요해요. 그거의 나머지 팔로우업을 엄마가 얼마나 집에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정말 너무너무 큰 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 담임 선생님 복불복입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저 같은 선생님도 있겠고요. 뭐 또 이렇게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에 따라서는 뭐 복불복이니까 제가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가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이왕 엄마가 학습지를 시키든 뭘 하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엄마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머님이 폐를 하고 하셨던 거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엄마가 폐를 했으면 그 폐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진짜 맞아요. 영어라는 과목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 다 똑같아요. 이거는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특히나 영어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단어나 표현이나 새로운 것들이 매해 쏟아져요. Every session, every lesson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익히려면은 복잡하고 수많은데 또 새로운 책을 꺼내주고 뭐하고 이러지 마시고 복습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여러 번만 하셔도 충분히 우리 아이는 영어가 향상될 수 있어요. 다른 거 건드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과식하지 마세요. 하루에 1분 영어를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죠. 한 문장인 것 같지만 한 문장 아니고요. 2문장, 3문장 정도는 돼요. 그리고 저랑 같이 온라인 스터디 복습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저와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1문장, 2문장 이상 웬만하면 최대 3문장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지칩니다. 정말 지쳐요. 사람이 내 열정만큼 체력과 정신력이 따라와 주지가 않아요. 그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와 함께 과식하지 마세요. 진짜 조금만, 최소한의 것만,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걸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이 좋대 저거, 이 선생님이 좋대 저거 하는 것보다는요,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명, 네, 3명 선생님 밑에서 그냥 그거 외에 벌어지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싱글이고 애기도 없고 모두 하다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I have a husband, I have kids, and I have my life, 그리고 I have mother-in-law, 시어머님도 있고요.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아요. I have how many jobs you got? 몇 개나 잡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거 하랬어. 저 선생님이 이거 하랬어.
너무 선생님도 훌륭하시죠? 이걸 다 받아요? 언제까지 그게 유지될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 교육식이 바쁜데. 어렵습니다. 정말 받아야 될 것만 받고요. 절대 부족할 수가 없어요.